자, 안녕하세요. 벌써 20강이에요. 자, 이제 가정문과 조건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동사 시리즈들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동사 시리즈가 영어에서는 뭐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거죠. 이 가정문과 조건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그 어법적인 그 시험, 테스트용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 공식화되어 있는 것을 외국인들은 그대로 준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예, 그거를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얘기하고 싶어요. 자,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하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외워야 될 것들은 또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문과 이제 조건문이 이렇게 있죠. 예, 가정문과 조건문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정문과 조건문의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 이 얘기죠. 이 무슨 얘기냐면요, 가정문은요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남자잖아요. 그 만약에 내가 여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내일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리면 이런 것들이 가정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그 100% 그 불가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 그리고 이미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이런 상황들일 때 다 가정을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공식들이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험에서는 이 가정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조건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외국인들과의 어떤 회화에서는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 않다. 뭐 불확실성,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거의 뭐 80% 90% 이상이다. 근데 그런 수치는 너무 웃긴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말을 하는 그 화자의 의도예요.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판단될 때는 가정법의 공식을 적용하는 거고요. 대개 그걸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다만 집중을 하지 가정법 현재나 저희가 사용하는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에는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그 다음에 과거 완료를 보시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I would check it first, 나는 제일 먼저 그걸 점검할 거야, 이렇게 될 건데,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토크쇼에 있는 사회자가 그 UFO라든지 외계인의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If I was a president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were를 안 쓰고 was를 쓰는데, 원어민들께 이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 친구들 얘기가 보통 강조를 할 때, 그리고 어법상 그래머적으로 봤을 때는 틀렸지만 자기들은 뭔가를 강조하고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려고 할 때는 그냥 were이 아니라 was를 단순하게 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법적으로는 반드시 were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f I were 이라고 해서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가정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일 때는 가정법 비동사는 뭘 쓴다? were를 쓴다. 그리고 I would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면, 그죠? 나는 그걸 먹어 치울 텐데. 여러분들, 자, 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국에서 배울 때는 if I were 같이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이면, 그죠? 혹은 비동사가 were이면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가정법의 과거동사, 과거동사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정법은 해석상의 의미 때문에 조동사들이 항상 함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나는 그걸 다 먹을 치울 텐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그 사과를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면 요 두 개를 끊으셔가지고 종속절과 주절은 별개의 의미처럼 외국인들을 바라본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if I were president,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I would check it first. 나는 그것을 먼저 점검하겠지 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 예, 아마 그럴걸 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라는 거. 조동사의 과거형은 추측의 의미. 만약에 would have pp 이렇게 썼으면요, 그렇게도 쓴대요. 예,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would have pp 쓰면 다 그런 걸 점검을 다 했겠지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 한국식 어법 영어 시험에서는 예,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if I were hungry, I would eat it. If I were you, I would eat the apple. 그 다음에 if I had met you before. 만약에 내가 전에 당신을 만난 적이 있었다면, 여기 보시면 before이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당신을 만난 적이 있었다면 했으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사실이 아닌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당신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과거 사실의 반대는 과거 완료 형태로, 그래서 if had pp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같은 공식을 준수해 준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문이라는 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예, 앞으로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미 일어났던 일의 결과에 대한 조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약간 화가 나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그 친구가 화가 나면요, 그 친구는 혼자 있으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이런 식의 어떤 영어를 갖다가 사용할 때는 봐요. 만약에 그 친구가 화가 난 경우에는 걔는 다른 애들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만약에 그 친구가 그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이죠. 실제 있었던 사실이니까 이거는 가정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결과에 대한 어떤 조건들인 거죠. 그죠? 예, 그것을 조건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와 같은 공식을 준수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표현하려고 하는 직설적인 어떤 시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나면 우리는 더 많이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거야. 예, 요런 것들은, 자, could를 쓰면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고요. can을 쓰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can, will 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단정의 의미가 있다면 would, could는 예, 그러니까 가정, 추측의 의미가 있는 거죠. 뭐일 텐데, 일 거야 라고 하는 거고 확신을 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문들이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일을 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충분히 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면 나는 그걸 다 먹을 거야. 이거 보시면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그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질 수 있는 거죠. 난 다 먹을 거야. 이때 예, if 지문에서는 글의 의미가 시제가 현재일 때도 보통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일 때는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현재가 대체하는 거지 will을 if 지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왕이 그들에게 이런 신호를 내리면 그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자, 이거는 실제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왕이 어떤 신호를 주면은 갑자기 막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신호를 주지 않으면 경기는 시작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조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제, 조동사 같은 거 필요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의 의미는 보통 이제 if보다는 예, when 같은 걸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여기도 then 이런 식으로 뭐뭐 했었을 때 그러고 나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용했으면 좀 더 문장이 부드럽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do or die, 죽을 만큼 해라라는 외국식 표현인데요. If you are a man, 자, 만약에 네가
a man이라고 그냥 be a man 할 때는 약간 이제 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좀 더 성숙한 어른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죽을 똥 살 똥 해야지. 네가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죽을 똥 살 똥 해야지 라고 할 때도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해야 돼 라고 하는 뭐 반반이잖아요. 그죠?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하는 거고 하는 이런 반반적인 의미일 때는 전부 다 조건문으로서 취급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과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확신하지 못, 그러니까 그것을 100%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확신하지 않는 거 또는 7, 80%라도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확신하지 않는 거일 때 영어에서는 조건문의 형태로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도 구름 한 점이 없고 날씨가 쾌청하대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내일 비가 안 올 거라는 걸 100% 확신하겠죠. 그죠? 그럴 때에는 뭐 쓴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리면 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처럼 쓴다고요. 그걸 가정법 현재라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내일 비가 내릴 것 같지가 않지만 저는 몰라요. 정확하게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지만은 저는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서요. 그럴 때는 조건문을 사용한다라는 걸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그냥 가정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을 갖다가 주로 언급한다. 그죠? 조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일어난 적이 있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한다. 어떠세요? 쉽죠? 차이가 보다 얘는 공식이 있고 얘는 그 공식을 크게 준수하지 않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if 지문에 will은 사용하지 않는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문을 잠깐 볼게요. 이걸 정리하면은 이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요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을 보시려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반대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반대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과거의 사건을 갖다가 역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같이 과거 시제 과거의 사건을 갖다 역으로 놨기 때문에 과거 완료 형태 한 시제 더 미뤄서 과거 완료 형태를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과거 완료 됐죠? 현재의 사건을 갖다가 뒤집어서 역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주로 있다. if 주어 were 비동사는 were 쓰고 그냥 일반 동사는 과거 동사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과거 동사 과거 완료 이렇게 공식대로 따라간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ere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곧 이제 발생할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차피 가정법 과거니까요. 그죠? 이거는 이미 사건이 있고요. 얘는 이미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발생하려고 하는 거 발생시를 약간 미래로 두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f 주어 should would 동사 원형 이 지문은 should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긴다면 뭐뭐 해야 한다면 이란 의미잖아요. would는 주어의 의지 같은 거 주어가 그렇게 된다면 이라는 주어의 속성 주어의 의지 같은 거에서 추측이거든요. 이것도 가정법의 과거에 속해진다 라는 거고 일부 한국어법에서는 if should 지문에 그죠? 조동사 여러분 이거는 서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다 일어날 가능성이 적거나 불가능할 때 쓰는 거고요. were to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were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많이 쓰는 거고요. 이 should나 woul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적거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적합할 것 같아요. 이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would나 could가 될 테니까 가정적인 의미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가정적 의미고 현재를 쓰면은 가정적인 의미보다는 일어날 수 있 그러면은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실제 조건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will과 can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좋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 would나 coul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인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걸? 이라고 하는 거지, 예, 이건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용하는 것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저희는 공식처럼 외우지만은 외국인들은 별개로 두기 때문에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이걸 조금만 익히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와 조건문의 현재가 있는데, 가정법 현재는요 현대 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쓰냐면 if 주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조건문입니다. 자, 가정법 현재가 뭐라고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조건문 현재는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의도에서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이제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밑으로 예문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here, 여기에 없었더라면 나는 다른 그 장소를 방문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If it were not for air, 공기가 없었더라면, 공기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죽을 텐데. 예,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alth, 당신의 health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죠? 나는 내 일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the changes,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neighborhood, 이웃은, 주변 지역은 would most likely have descended into crime, 범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될 것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건 가정법. 보세요, 가정법 과거지만 would have pp를 썼죠. 예, 요런 형태로 쓰는 것이 영어에선 가능하지만 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would 다음에 그냥 descen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주로 온다라는 거.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were give you $1 million, $100만 당신에게 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줄 일 없겠지만 준다면 what would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할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의해야 되실 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이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were not for 라고 하는 것은 만약 무엇이 없다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for라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겠죠. 예, 공기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그것이 존재하는데 공기 때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가정법의 관용어구로 사용하는 거고, 영어에서는 요것을 이제 but for라든지요. 여기서 but은 except, 제외하고 라는 의미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는 without 이라는 단어죠. without 이란 단어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또는 조동사의 have pp 같이 시제를 나타내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요걸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방금 전에 것은 이제 가정법을 했고요. 이제 조건문 쭉 나오죠, 그죠? 조건문.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만약에 그녀를 다시 만나야 된다면은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이거는 wil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절에서 단언을 하는 거죠. 단언을 하는 겁니다. 나 그애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should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예, 만약에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나야 된다면, 예, 됐죠? 예, 보통 그걸 그렇게 원치는 않는 거지만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되는 거고요. 얘는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그죠? 나는 진실을 말할 텐데. 그치만 중요한 건 이거는 불확실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말할 거야. 예, 진실을 아마 말하지 않을까?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당신이 페이션트, 인내력이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인내력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내력이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인내력을 가진다면 성공할 수 있겠지. 이거는 if you are patient, you can succeed. 네가 인내심이 있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직설적인 의미죠. 그래서 조건문에 해당하는 거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if it rain, 동사 원형을 썼네요. 가정법 현재죠.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 비가 내리면 우리는 소풍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소풍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예, 비가 안 내릴 걸 알지만 혹시라도 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If it rains, 비가 내리면 we will not go on picnic 할 때 여기는 현재형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가정법 현재가 아니라 조건문. 비가 충분히 내릴지 안 내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가 내리면 예, 우리는 쇼핑을 안 간다. 이런 뜻이 되겠다. 그죠? If I were you, 만약에 내가 너라면, 자, 가정법이죠. 그죠? I would try. 나 같으면 시도하겠다. 내가 너라면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의미가 되고요. If I am you, I will try it. 내가 너라면 나 할 거야. 예, 이거는 내가 너 같은 입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나 외국인들이 회화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이것을 가정법적인 공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얘는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예, 걔네들이 어렸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이런 표현들을 갖다 그냥 편하게 사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같은 의미처럼 사용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If I understood me, 예, he would forgive me. 그가 나를 지금 이해한다면, 그가 나를 이해해준다면 용서를 해줄 거 아니야. 용서를 해줄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그가 지금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용서를 잘 못하고 있는데 용서해주겠지. 이게 추측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정인 거죠. 만약에 그가 나를 이해했다면 아마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할 때 보통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여기다 he would have forgiven me. 나를 용서해줬을 거야 라는 가정적인 의미도 넣을 수 있겠다.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구어체고 가정법 공식에서는 이런 형태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 지문 원서에서 would have pp가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지?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작가의 의도와 그 표현에 맞는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어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공식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법 과거. 됐죠? 예. 이해는 그가 나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가정을 한 거죠. If you understand me, he will forgive me. 그가 나를 이해해 준다면 그는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1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2편에서는 요것과 조금 다른 if 가정법보다는 조금 다른 가정법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